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채널 소소한 행복, 깊은 지혜입니다. 오늘은 말년운 좋아지려면 이것부터 줄여야 합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더할지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꼭 줄여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4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크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제일 먼저 줄여야 하는 것은 스트레스와 걱정 줄이기입니다. 스트레스와 걱정은 우리 몸과 마음을 가장 많이 갉아먹는 요인입니다. 사실 스트레스를 줄이는 건 쉽지 않지만 그 효과는 놀랍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심혈관 질환이나 면역력 저하 같은 질병이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명상과 심호흡입니다. 스트레스를 느낄 때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심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하루 단 10분이라도 눈을 감고 깊은 호흡을 해보세요.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고 오로지 숨소리에만 집중하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5분만 명상을 해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두 번째, 긍정적인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긍정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과 대화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들의 긍정적인 태도와 말투는 우리에게도 전염되기 마련이죠.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사람과 대화해 보세요. 이것도 좋은 기회일 수 있어 같은 말을 들으면 상황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기 위해 노력하면 더욱더 좋은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는 천천히 멀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말이나 행동에 너무 깊이 휘말리지 않도록 거리 두기를 실천해 보세요. 필요하다면 정중하게 대화를 줄이거나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은 저에게 힘들게 느껴져요 라고 말하며 대화를 건강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재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교류를 늘려 부정적인 에너지를 상쇄하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 취미 생활을 즐겨보세요. 좋아하는 활동이 스트레스 해소의 열쇠가 됩니다. 예를 들어 산책, 그림 그리기, 꽃 가꾸기 등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즐기세요. 김영희 씨는 은퇴 후 가족 문제로 인해 잠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명상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매일 15분간 산책을 겸한 명상 시간을 가지며 마음의 평화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안정되었고 우울감도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영희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변화를 꾸준히 실천했을 뿐인데 제 삶이 다시 평온해졌어요. 두 번째, 줄여야 할 것은 소비 줄이기입니다. 소비 습관은 우리의 경제적 안정을 좌우합니다.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를 고려하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 노후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소비를 줄이는 실천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우선순위 설정하기입니다. 필요와 욕구를 구분해 보세요. 필요한 물건인지 단지 갖고 싶은 건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두 번째, 자급자족 실천하기입니다. 직접 요리하거나 옷을 재활용하는 작은 습관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계획적인 소비. 월 예산을 정하고 그 안에서 소비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박철수 씨는 은퇴 후에도 늘어나는 지출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가계부를 쓰기 시작하면서 불필요한 소비를 하나씩 줄였고, 특히 매달 커피 값으로 10만 원 이상을 쓰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후 철수 씨는 집에서 커피를 직접 내려 마시기 시작했고, 줄인 돈으로 가족과의 여행을 계획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작은 절약이 큰 행복으로 돌아왔다고 그는 말합니다. 세 번째, 줄여야 하는 것은 불필요한 감정 줄이기입니다. 분노, 후회, 미움과 같은 감정은 우리 정신 건강에 큰 짐이 됩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관계를 해칠 뿐 아니라 스스로를 더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감정을 다스리는 게 좋을까요? 첫 번째, 용서와 화해입니다. 오래된 갈등을 정리하고 자신을 위해 용서를 선택하세요. 화해가 반드시 상대를 위한 건 아닙니다. 두 번째, 감정 기록하기입니다. 복잡한 감정을 정리하기 위해 일기를 써보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대화해 보세요. 세 번째, 긍정적인 시각입니다. 현재에 집중하며 감사한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작은 감사가 큰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감정은 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때론 미움과 후회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를 갉아먹곤 하죠. 제가 아는 순자 씨는 이런 감정을 오랫동안 품고 살았던 분이에요. 70세의 나이에 오랫동안 친구와의 갈등으로 마음의 짐을 안고 있었죠. 그녀는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내가 먼저 연락하면 자존심 상하잖아.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친구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고 짧은 대화 속에서 서로 화해의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순자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의 미움이 사라지니 마음이 너무 편해졌어요. 그리고 친구와 다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용서와 화해는 단순히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선택은 결국 내 마음을 가볍게 하고 새로운 관계를 여는 열쇠가 됩니다. 미움과 후회라는 감정의 짐을 내려놓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 용기는 삶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만약 여러분에게도 이런 관계가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이 그 대화를 시작하기 좋은 날일지도 모릅니다. 작은 용기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줄여야 하는 것은 운동 부족 줄이기입니다. 운동은 노후 건강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운동을 멀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근육 약화, 관절 문제, 심혈관 질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운동을 생활화하는 간단한 방법은 매일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30분씩 걷기, 스트레칭, 요가 등을 통해 몸을 움직이세요. 운동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친구들과 함께하는 운동은 더 즐겁고 꾸준히 하게 만듭니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10분이라도 좋습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늘려가세요. 정민호 씨는 68세 관절염 진단을 받고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20분간 실내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고 동네 공원에서 친구들과 걷기 모임에도 참여했습니다. 운동 덕분에 관절 통증이 줄고 사람들과의 교류도 늘어나면서 삶의 활기가 생겼다고 그는 말합니다. 오늘은 노년에는 줄이고 살아야 하는 4가지를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스트레스, 소비, 불필요한 감정, 그리고 운동 부족을 줄이는 것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그 변화가 곧 행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